강남의 포기숙학원 전략담임 이병두라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북대학교 교과전형 전형은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원 내, 정원 외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단계는 일괄 합산이고 선발 인원 100%에 교과 80%, 서류평가 교과에서 충실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20%를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이 부분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다 봤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학과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그리고 과탐 부분에 대한 지정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도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최저학력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히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 아랫부분 언급해드리면 국어는 모든 선택 과목 허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일부 학과 A, B 제외된 곳들에서는 미적분 기하 반영된다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세 번째 제가 담아놓은 거는 탐구 영역은 기본적으로 일단 상위 1개 과목만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대신 수능 응시는 2개 과목 모두 다 응시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일명 메디컬이라고 하죠. 메디컬과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에 한해서는 과탐을 2개 과목 평균을 내서 소수점 절사해서 반영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북대는 과학탐구 과목에서 1, 2를 동일한 과목을 응시했다고 하더라도 2개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입니다. 이 부분이고 자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응시 지정 영역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2개합 5인 모집 단위들이 있고 2개합 6인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위에 있는 부분들에서 등급합이 1등급 하향 적용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생태환경대학이랑 과학기술대학은 상주 캠퍼스에 있는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모든 전형에 대해서 교과 전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이 미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쪽 최저를 보시면 상당히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과탐 반드시 포함을 하고요. 3합4, 3합5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항상 나타날 텐데 메디컬이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경북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된 부분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전체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 변동 사항이 전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걸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 가만히 보시면은 전체 수시정시 다 포함을 해서 모집 인원이 413명이 증가를 했는데 수시 모집 인원만 놓고 보시면 90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교과 쪽으로만 바라보자면 A에 담은 것처럼 817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정원 내외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원 내외로 구분이 됐다는 거 담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에 있던 부분들 총 3개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그대로 대부분 모집 인원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전형 신설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던 부분을 교과 전형으로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 인원 증가분의 약 58% 정도가 정시 모집 인원 감소한 거를 그대로 이동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또 전체 모집 인원이 늘었죠. 이렇게 413명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그대로 또 수시로 이동시켜가지고 선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학생들마다 지원 가능한 전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집 인원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니까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 보시면 마찬가지 수시와 정시 전체 주요 변화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해서 다 한번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명칭 간소화된 모집 단위에서 부분이 있는데 해당 학과 바라보시면 되겠고, 모집 단위 분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에서 학과로 분리되면서 인원 변동 부분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 폐지 예정인 학과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신설된 거 첨단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3개 모집 단위인데 계약학과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가 안 됩니다. 여기 혁신신약학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학과는 타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개설되고 있는 학과들인데, 경북대에서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위 공동학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표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에도 이미 운영했으나 모집 요강상에서 누락된 부분들 재명시된 거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융합학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전공, 이 부분이 이제 신규로 총 3개 대학, 대구 경북 지역의 공립대학 3개 대학에서 같이 올해 신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미충원, 인원 선발 관련 특이사항이 있고, 수시 모집, 복수 지원 규정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집 요강 상세하게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으로 보면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된 전형이 있고, 거기 내에서 모집 단위 전체 이제 변경된 부분들, 여기 표 안에 있는 부분들만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메디컬 쪽에서 해당 전형의 해당 모집 단위를 바라봤을 때 앞서 언급했던 상주 캠퍼스에 있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수시 전형 전체에서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교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체 다 수능 응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시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특징이 메디컬이든 비메디컬이든 전년도 최저학력 기준보다 등급합이 1등급 완화됐다 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변경사항으로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 부분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괄합산에 당연히 똑같이 일괄합산으로 이제 하겠지만 성적 산출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 표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 수수자 지원 자격 축소된 부분들도 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할 만한 부분은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이해과 인적성 면접이 MMI 면접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폐지됐다는 거. 이게 준비하기도 까다롭고 응시하기도 좀 까다로울 만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 다소 면접 준비가 완화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나머지 신설된 전형들 똑같이 전연소 평가 방법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변경사항은 앞서 다시 표로 돌아가서 여기 학생부 교과 400점 성적 산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등급별 반영 점수 달라지는 부분들이 표처럼 있고, 산출 방법도 변경이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50점씩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올해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10점씩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급 간 점수 격차가 대폭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실 건, 지원 검토를 하실 때 모집 인원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성적 기준도 등급 간 격차가 대폭 완화가 된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섯 번째로는 마찬가지 서류평가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정리한 것처럼 A에 작년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긴 했는데 성적 산출에서는 제외되고, 교과 성적 일단 먼저 산출해 놓은 거에서
거기에다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올해는 서류 평가에서 교과에서 충실도라는 걸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한 모집 단위에 전공 학업에 적합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아주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자면 B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평가에서 C를 획득한 게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보이는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A 또는 B를 받았을 때는 다른 점수가 크게 감점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C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폭이 커지죠. 그래서 C를 받았을 경우에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결과 보실 텐데 전체 모집 단위를 다 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전형만 보도록 할게요. 교과 우수자 전형인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 보시면 가장 높은 이제 내신 기준점을 이제 요구하는 학과라고 한다면 1점대 후반 정도이고 낮은 등급대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의 85% 컷 다 많았는데 3점대 한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보통 요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입결 변화가 분명히 클 겁니다. 모집 인원 변동 크고 상당히 변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일부 모집 단위들을 담아봤는데 중요한 것들 마찬가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과 전형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종합 전형은 총 12개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별 전형들까지 담은 이유는 변경사항이 꽤 있어서 담았습니다. 정원 내 정원 외로 구분도 되고 있고 사정 단계는 일괄 단계별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에서는 5배수 선발한다는 거 보이실 거고 다른 부분들 펴보시면 될 텐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에서는 면접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교과 전형에서 구분했던 전형명이라던가 모집단이라던가 비메디컬, 메디컬에 대한 구분들 동일하고 최저학력 기준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능 응시 영역 지정되는 구분에 따라서 선택 과목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여기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변화된 부분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정원 내에 해당하는 전형들 전체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학생 전형에서 일반학생 전형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전형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4대 요소 선발하던 게 3대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도 조금 바뀌었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예과 마찬가지 교과에 있던 전형 중에서도 폐지된 게 있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설된 전형 치의과 3명 선발하는 거 이 부분은 전교 1등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 아닐까 싶네요. 나머지는 타 대학과 비슷하게 학업계획서가 폐지됐다던가 자소서 폐지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 외에 해당하는 전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년도 메디컬 선발했는데 올해는 약학과만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이쪽 전형에서는 약학과 전년도에 선발했는데 올해는 미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학업계획서 폐지된 부분들 있는 전형인 건데 지원 자격 관련 부분도 변동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려면 모집요강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전년도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4대 요소 부분 보이실 텐데 뒷페이지에 보시면 3대 요소로 바뀐 거랑 반영 비율 바뀐 부분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요 기준으로만 모든 전형이 종합전형 내에서 선발을 했다면 올해는 2개로 찢었습니다. 총 2개가 의치수 제외된 곳 하나랑 의치수 포함한 나머지 전형 2가지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바뀐 게 전년도에 서류평가 안내에 있는 문구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더 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담긴 거 봐주시면 일단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 학업 성취도, 성적 추이 반영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서류평가 안내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좀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성 있게 제시해 준 거라서 새로 추가되거나 한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도 이런 걸로 선발을 했어요. 알아두세요. 네,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진로 영역에서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이 녹아 들어간 겁니다. 전년도에 원래 있었죠.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선발 기준들이 3대 요소로 바뀌면서 녹아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영향도 마찬가지 구체화 명확성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치수 포함한 나머지 전형 이쪽 부분에서는 학업 성취도, 성적 추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구체화 명확성 부분 있고 여기서 전공별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랑 석차 등급 성취도까지 반영된다는 거 앞부분하고 차이가 있죠? 네. 나머지 구체화 부분 갖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면접평가 평가 요소 그리고 반영 비율 변경 사항인데요. 요거는 아래쪽에 제가 정리해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평가 평가 요소랑 반영 비율이 바뀌었으니까 면접평가 평가 요소랑 반영 비율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전형에 대해서만 입결을 보도록 할게요. 표에 정리한 건 전체 모집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간략하게 2점대 중반 정도에서 5점대까지 벌어지는데 참고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표를 통해서 참고 용도로만 보십시오. 변화사항이 너무 많아서 입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 마지막으로 볼 건데 논술 전형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정리한 것처럼 동일한 부분들인 건데 달라진 부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성적 구간별 점수차가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점수가 낮아질수록 더 커지겠죠. 차이가. 그리고 출제 범위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제 범위 증가하는 바람에 원래는 자연과학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의학 논술도 아니었는데 논술 시험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최저 기준인데 논술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거 하나라고 한다면 위쪽에 비메디컬 쪽에 일반학과 이쪽에서 야부 2학력이라는 거 이것만 다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강북대 마치겠습니다.